그럼 바로 2부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KT융합기술원 박정석 상무님의 KT 초거대 AI B2B 서비스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초거대 AI B2B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는 박정석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B2B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초거대 AI뿐만 아니라 AI의 챗GPT가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지금 장표를 보면 제가 이제 2022년 KT 초거대 AI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단 이유는요, 사실은 챗GPT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이전에 그 초거대 AI 서비스하고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 초거대 AI 서비스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변화를 좀 비교해 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거대 AI를 시작한 이유는요, 그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으로 초거대 AI를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AI 콜센터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100번 보이스봇 같은 경우에 20만 건의 이제 이 의도 분류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이 말이 20만 건이지 이 정도 20만 건 데이터를 만들려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도메인 난리를 갖고 있는 상담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한 20분이 3개월 동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 20만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콜센터에 대한 이런 AI 언어 해석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큰 초거대 모델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그 20만 건의 데이터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초거대를 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초거대 모델 이제 사이즈에 저희가 뭐 1빌리언, 40빌리언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면서 데이터량이 줄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뭐 한 3분의 1로 줄기도 하고 10분의 1로 줄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언어 모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음성 인식도 보면 그 음향 모델하고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한 7,000시간에서 8,000시간 정도의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이 레이블링 된 데이터라는 거는 그 음성을 사람이 다 들어보고 그게 실제로 어떤 말인지 글로 다 전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7,000시간에 8,000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음성 인식기를 만들었는데 초거대가 나오면서 이제 10만 시간, 20만 시간의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럼 얘가 레이블이 안 돼 있어도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규칙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1,000시간이나 2,000시간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올리면 그 과거의 7,000시간, 8,000시간으로만 학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초거대를 이제 계속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했었고요. 이런 노력은 저희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음성 API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거대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고 API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API를 가져다가 자기 이제 서비스를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지니랩스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 요게 이제 딱 챗GPT 나오기 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초거대 모델을 가지고 13종의 API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의도 분류도 있고요. 감성 분류, 긍부정 분류, 개체명 추출, 뭐 이런 이제 분류나 해석에 관련된 API가 5종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많은 문장의 지문을 주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콜센터에서 쓰는 상담 대화를 요약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설도 이제 긴 장문의 소설을 주면 그거를 몇 줄로 요약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를 요약하는 것들 하는 이런 요약하는 API가 이제 이 3종이 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문법을 교정한다거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뜻을 가진 문장을 이제 여러 개 이제 뻥튀기 해주는 거죠.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초거대 했던 이유가 데이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걸 줄이려고 했던 것처럼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뻥튀기 할 수 있는 AI의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 13종을 작년에 10월에 하는데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이 13종의 API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초거대 모델이 있지만 이 13종의 API를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또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 50개의 기업들이 저희 이제 API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다 그 KT 클라우드 위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13종의 API를 제공을 했지만 이게 사실 성능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소설 요약하는 것도 어떤 소설은 요약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은 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다시 튜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했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렛츠라고 불렀는데 Language Experiment Tool Suit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면 그 API의 성능이 본인 도메인에서 잘 안 나올 때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도메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툴킷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지 않은 API도 별도로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API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 또 툴킷에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초거대 AI에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면 그 툴킷을 통해서 그 API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API를 만들 수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 11월에 이제 이 챗GPT가 나온 거죠. 이 챗GPT 논문인데요. 이게 보면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to follow instruction with human feedback. 요게 논문 제목입니다. 제가 이 초거대 모델, 언어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챗GPT 핵심은 강화학습이에요. 이 알파고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바둑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잖아요. 그 강화학습을 안 하게 되면 하나를 가르치면 겨우 하나를 아는 거고요.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이 열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바둑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안 넣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바로 이 리워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리워드를 받는 방향으로 혼자서 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둑 같은 경우는 리워드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집수를 늘려서 이기는 방향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되니까.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답이 정확한 답이고 좋은 답인지 이것들을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챗GPT 오픈 AI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저희가 좀 전에 API 만든 거랑 똑같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지문이 뭐냐면 6살짜리 아이에게 달에 착륙하는 거를 설명해 봐. 요게 이제 하나의 인스트럭션인 거예요.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 이제 그 문장을 만든 거죠. 6살짜리 아이에게 달을 착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쭉 아까 우리 그 상담사들이 레이블 데이터를 만든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걸 학습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학습한 모델에다가 다른 질문을 넣어주고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몇 점, 이 답은 몇 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안 넣어줘도 그 리워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가 계속 안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는 게 기존의 AI하고는 전혀 다른 성능을 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하나 가르쳐준 거 겨우 알던 게 이제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 정도로 강화학습을 해서 기존 AI하고는 전혀 다른
높은 성능을 이제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강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챗GPT의 핵심은 이제 이 강화학습이고요.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아까 그 데이터를 적게 쓰는 문제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성능도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여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GPT-4가 발표하면서 나온 건 이제 기존의 텍스트만 이해하던 거에서 그다음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에 입각에 답변할 가능성이 40% 이제 향상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챗GPT 많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홀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현상이 있잖아요. 그 챗GPT 같은 이런 언어 모델들은 이게 생성형 모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워드 함수의 가장 높은 값을 갖도록 문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얘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생성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의 점수를 높이 받을까, 그 방향으로 이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닌 답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들이 이제 GPT-4에서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국어도 되고 이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기존에는 그 단순 상담 영역에서 이제 이런 AI가 했다면, 이제 이런 챗GPT 같은 이제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그다음 또 스스로 강화학습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전문적이고 똑똑하게 상담할 수 있게 지금 이제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요즘 보면 이제 금융이나 그다음 요즘 이제 고령 노년층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말벗이 되는 케어라든가 그다음 이제 육아 상담 뭐 이런 전문 영역 상담으로 많이 저희 초거대 AI 서비스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 챗GPT를 가지고 자기네 기업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한 3월, 4월 달부터 저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챗GPT처럼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KT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니즈가 뭐냐면 대부분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이런 초거대 AI를 적용해 가지고 잘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챗GPT가 그걸 잘해요. 챗GPT에다가 그 기업 데이터를 넣고 물어보면 잘 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 정보가 오픈 AI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로 안 넘어가고 KT가 자기네만의 초거대 AI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만 넣고 그 KT 클라우드 안에서 자기네 전용 모델을 만들어 달라. 요런 이제 니즈가 제일 많고요. 이거는 뭐 은행도 그렇고요, 증권사도 그렇고, 뭐 은행도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사원들도 그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초거대 AI들이 그런 방대한 상품 정보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니즈예요. 근데 이분들도 챗GPT가 홀루시네이션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바로 제공할 수는 없고, 그 종업원들은 이 챗GPT가 한 대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종업원을 대상으로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많은 니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니즈는 이제 기존에 그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초거대를 적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초거대 모델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 위에다가 파인 튜닝해서 내가 가진 서비스를 제공할게. 요게 두 번째 니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첫 번째 니즈, 두 번째 니즈를 이제 만족시키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니즈 같은 경우 보면 빙챗으로 검색해 보면 검색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검색한 게 뭐냐면 그 신한투자증권에 있는 상품 중에 최근 수익률이 제일 높은 상품 3개를 알려줘. 그러면 이 빙이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투자 상품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딱 긁어 와가지고 그 중에 수익률 높은 거 3개를 딱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 위험 등급이 얼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잘 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홈페이지에다가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된 정보는
굳이 따로 뭐 초고대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빙챗으로 잘 쓰시면 돼요. 고객들은 그 내부 정보, 그러니까 오픈할 수 없는 내부 정보에 한해서만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제 초고대 AI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챗 PDF라 그래서 PDF 문서를 하나 넣어주면 챗GPT가 그 PDF 문서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많은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를 초고대 AI가 한번 쫙 스캐닝 해가지고 읽은 다음에 다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그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많은 그 요구 사항인데요. 아직은 그 표 같은 거는 잘 이해를 못해요, 얘가. 근데 이제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이해하고 아직 잘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예시인데요. 그 은행 같은 데 보면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 대출 상품마다 금리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대출 자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금리가 제일 낮은 대출 상품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그 150개, 200개 되는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적절한 걸 추천해 달라는 거죠. 이 초고대 AI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요구 사항이 제일 많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네트워크 회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들의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종사원들도 그 장비 매뉴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런 장비 매뉴얼들을 다 이 초고대 AI에 넣은 다음에 얘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어느 장비에 뭐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하면 그 매뉴얼에서 딱 그 페이지를 찾아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게 잘 개발이 되면 아까 그런 그 은행 대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투디지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뉴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뉴스가 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이것도 챗GPT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기사를 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삼성전자 그 임원들의 보수 인상된 그 뉴스인데요. 그 뉴스를 주고 챗GPT한테 야 이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했는데 얘는 오를 것 같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투디지트라는 요 스타트업은 이제 하향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답은 이제 하향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요 투디지트라는 회사는 그 뉴스만 분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뉴스에다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금융공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재무제표도 분석하고 그동안 있었던 이벤트들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단순하게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하는 것들이 아까 그 금융공학에 대한 그 알고리즘하고 합쳐져서 이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만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자연어 처리, 초고대 자연어 처리 모델이 필요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게 저희의 초고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까 그 챗GPT처럼 일단 멀티 파인 튜닝 된 것들을 강학습을 통해서 일단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실제 기업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검색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롬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토큰 수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정보를 넣으면 넣을수록 얘가 더 정확한 대답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넓어지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챗GPT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프롬프트의 양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빙챗 같은 경우 보면 뭘 물어보면 빙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긁어와요. 검색을 해가지고 챗GPT가 받을 정도의 양만 딱 만들어가지고 챗GPT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챗GPT가 빙챗이 검색해온 그 넣어준 그 데이터 안에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맞는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잘못 넣어주면 당연히 챗GPT가 답을 잘 못하겠죠.
근데 지금 기업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챗GPT가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찾아오는 걸, 이걸 저희가 이제 리트리버라 그러는데, 그런 빙 검색기처럼 정보를 잘 찾아오는 기술, 이게 지금 초거대 이 AI B2B 서비스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핵심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이런 초거대 모델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들, 이런 솔루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기업에 제공하려면 아까 좀 전에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GPU 인프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추론하기 위해서 GPU는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서빙할 때도 효율적으로 서빙할 수 있도록 그런 GPU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서빙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초거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챗GPT처럼 미리 파인 튠드된 멀티태스크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성능이 안 나오면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밑에서 이제 그 학습 툴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그 투디지트처럼 자기네가 초거대 AI를 베이스 모델로 해서 자기네만의 태스크를 형성할 때 그때 또 필요한 툴kit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핵심, 아까 그 챗GPT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낸 거는 바로 이 강학습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크라든지 아니면 뉴 태스크를 만들 때도 실제 이 태스크를 만드는 그 파인튜닝 기능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강학습할 수 있는 툴까지 같이 제공을 해야 우리가 그 챗GPT에서 느꼈던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